김영선 반띵 사건이 있는데 예. 선관위가 이걸 보다 보니까 지난해 말에 이제 검찰에 넘긴 거죠. 예.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그러니까 세비에서 500만 원씩 계속 떼어서 줬다. 그렇죠. 예. 이상한데 예. 이게 뭐냐? 검찰에다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이 된 건데, 그러니까 검찰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인 것이고. 그런데 명태균 씨가 어쨌든 이 돈을 떼간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이유가 공천을 받아다 줄게. 김영선도 내가 공천해 준 거잖아. 요 주장을 하면서 지금 떼가고 있다. 그게 맞느냐? 이걸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주장은 이제 빌려준 돈이다. 그러니까 빌려준 돈이라고 예. 주장을 하는데 예. 그걸 뭐 믿어줄 이유는 없는 것이고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간에 공천을 받아다 준 거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공천을 받아다 준 거냐를 확인을 하려면 공천을 해줄 능력이 누구한테 있냐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명태균에게 있습니까? 네. 명태균에게는 공천을 해줄 능력이 없죠. 그럼 명태균이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겠죠. 그렇죠. 누구에게 부탁을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탁을 했다가 우리의 전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여러 가지 증거는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근데, 말이 있었으니까 이미.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전 국민, 검찰 포함 전 국민에게 내려준 가이드라인은 나에게 공천을 해줄 권한이 없다예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 들은 겁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왜냐하면 내가 추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추천을 할 수 있죠.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추천을 할 수 있죠라는 거는 외압도 아니고가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나에게 공천 권한이 없고 나는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당당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추천을 한 것이다. 대통령도 추천하고 나도 추천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거다라는 항변이에요. 지금 이 그렇죠. 얘기는. 법리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이제 강변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는 법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예. 이 항변이 있는 거다. 그런 보통 사건의 경우에는 최경영, 김민아, 김준일이 이런 사건에서 중간에 껴가지고 공천 받아다 준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돈 걷어가가지고 윗사람이랑 그렇게 통해가지고 공천을 이렇게 한 다음에 검찰 잡혀가가지고 나는 공천해줄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직무 관련성도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검찰이 어떻게 합니까? 너 구속한 다음에 윗선까지 다 잡아가죠. 그렇죠. 근데 지금 흐름은 어떻게 갈 거라고 우리가 예상하는 거냐? 그러네. 그럴 것 같네. 대통령께서 이미 지침을 내리셨으니까 대통령은 아마 그 당시에 공천 권한이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그 당시에 공천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공천 권한이 있는 사람 누구예요? 이준석 대표. 그 당시에 그다음에 공천관리위원장 이런 사람들한테 있는 거잖아요. 윤상현. 그렇죠. 요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이다 앞으로. 지금 근데 김소연 변호사가 얘기하는 게 이상하다. 자, 김소연 변호사가 하는 게 이상하다라는 게 지금 오늘 아침인가요? 오늘 아침에 MBC인가요? 어제 저녁에 MBC인가요? 어제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제 오늘까지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MBC 라디오에서 12일이니까 어제네. 예. 어제 이준석 의원이 2022년 5월 9일 0시 그러니까 자정에 한 30분 동안 갑자기 명태균에게 전화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을 경선하라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공천을 준다가 아니고 경선하라는데요. 이렇게 문자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 씨가 깜짝 놀라서 그거를 확인차 전화를 하게 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소통이었지 이걸 뭐 김영선을 해달라 이런 차원은 아니었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그러니까 이준석이 먼저 자극을 해서 그런 문자를 보낸 것일 뿐 의도는 없었다. 그러니까 김소연 변호사의 주장의 결은 뭐로 해석이 되냐, 맥락은 뭐로 해석이 되냐면 지금 이러한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이 주장, 우리가 한 행위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행위이다라는 법적 주장을 깰 수 있는 지금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증거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명태균, 윤석열 두 사람 간의 통화 내용이에요. 그렇지. 통화에서 그거는 부정을 못해.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을 내가 해줄게라고 얘기를 했다. 근데 당에서 말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요 얘기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명태균 씨 입장에서 이게 중요한 건데 김소연 변호사가 그거를 설명하는 방식을 지금 저렇게 이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그 대화가 어떻게 나온 거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준석 대표가 그 당시에 공천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렇지. 뭐 이준석 대표는 정확하게는 공천 관리가 알아서 한 거예요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당 대표니까 권한을 최종적으로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렇지.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 씨한테 연락을 해서 당신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천을 해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을 주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경선을 붙여달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말을 명태균 씨에게 전달을 함으로써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도록 유도한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김소연 변호사가. 그래서 김소연 변호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 따라서 명태균 씨가 전화를 건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에 따라서 전화를 받고 근데 이 김영선은 공천을 주려고 하니까 안심해라라는 이 얘기를 해준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요 맥락은 뭐냐면 이준석의 유도 신문의 어떤 유도에 넘어간 행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악의 축이 지금 저 이준석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유도한 거여서 넘어간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서 얘기를 하니까는 그냥 김영선 공천 해줄게라고 얘기를 해준 것뿐이지 실제로 공천 권한이 있는 이준석에게 준 지침은 뭐다? 경선을 해라라는 지침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재구성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와 알려진 것만. 자, 5월 2일 날 명태균이 뭐라고 하냐면은 김건희한테 연락이 왔는데 김영선 공천 선물이래 라는 녹취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김건희랑 그러니까 2022년 5월 2일입니다. 선거는 6월 1일 날 되고 5월 10일이 대통령 취임이고 그날이 공천이 확정된 날이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되죠. 5월 2일 날 이제 여사 선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사가 이거를 픽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여사를 통해서 대통령이 윤이 이제 픽스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이 바쁜 거야. 그래서 맨날 뭉개고 했는데 5월 9일 날 지금 이준석 문자는 0시 20분 자정 무렵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이 야 김영선은 경선하라는데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김건희의 이 오다가 윤한테 내는 오다가 안 먹혔던지 뭐가 미스가 났던지 뭐 그렇게 지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그리고 그 전에 명이 나한테도 이거 단독 공천 달라고 했는데 나는 그건 안 된다라고 거절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대충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계속 오니까 윤한테 확인해 보니까 윤은 어쨌든 경선하라고 하던데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확보했다라는 게 5월 9일에 명태균이 윤석열한테 문자를 김영선 좀 잘 봐달라는 카톡을 여러 차례 보냈다라는 걸 지금 검찰이 확보했다라는 게 보도가 나왔잖아요. 새벽에 보낸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0시 20분에 그거 지금 경선하게 됐어. 큰일 났다라고 해가지고 여러 차례 보내고 그리고 아침에 김건희한테 전화를 한 거야. 김건희한테 전화를 하니까 김건희가 전화를 받고 오빠 이거 아직도 처리 안 해서 오빠 대통령 맞아? 명 선생님 아침부터 전화 오게 해놓고 하는 거 스피커폰 켜놓고 그러니까 내가 김영선이 해주라고 했는데 이제 변명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면서 당에서 말이 많네. 여기까지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김소연의 주장이 맞으려면은 경선을 그냥 끝까지 갔으면은 김소연의 주장이 맞는 거야. 그러면 윤이 경선하라고 했다며. 근데 여기서 바뀌었잖아. 그런데 그러면 이준석을 빌런으로 이준석이 지가 책임질 부분은 있는 건데 여기서 핵심은 윤이 어쨌든 이 말에 따른 이게 다 사실이라고 보냐면 윤은 경선하라고 했다가 명태균 아침에 거는 김건희 통해서 통화한 다음에 이게 단수 공천이 됐잖아. 그러면 이건 윤석열의 공천 개입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맞지. 오히려 김소연의 말 때문에 확실해져 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게 우리의 합리적 해석이지 않습니까? 그게 합리적 해석인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여기서 계속 이 명태균 씨 측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하고 그러니까 용산하고 계속 어떤 이 사건을 어디로 몰아가려고 하는지가 흐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은 검찰이 어떻게 가르마를 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이러한 합리적 해석과는 달리 우리는 계속 합리적인 해석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이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될 거냐 말 거냐 요 가르마 어떻게 탈 거냐 요걸 지금 갖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요런 증거를 맞춰보니까 사건이 지금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개입한 게 맞네. 검사가 볼 때. 그러니까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은 명태균 씨 구속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이 사건을 창원지검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타고 올라가는 수사를 해야겠네. 이렇게 가는 거냐 아니면은 그게 아니고 수사를 확대하느냐. 윤석열 대통령 결국 지금 수사에서
위로 타고 올라가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한테 해준 그 얘기 통화상의 내용의 얘기가 무슨 의미냐를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얘기는 결국 이래저래 뭐 봤을 때 결과적으로 김소연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참고했을 때 그냥 덕담이었어.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처럼 그렇게 결론 내리고 윗선으로는 안 갑니다. 이렇게 하고 창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명태균이라는 그냥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어떠한 그 관계를 이용해서 허세를 떨고 다니면서 공천 받아다 준다고 얘기를 하면서 돈을 막 모아가지고 자기의 배를 불린 어떤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하고 끝낼 거냐, 후자에 가까운 쪽으로 갈 거라는 그런 말씀 거 드리는 같긴 거예요.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나온 게 지금 명태균 씨가 이건 검찰이 뭐 확보했다고 하는 겁니까? 명태균 씨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가운데 한 명,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가운데 한 명, 이준석일 수도 있다라는 이준석일 수도 있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윤상현일 수도 있고 예. 이준석일 수도 있고. 당시 지도부 중에 한 명에게 명태균 씨가 보낸 문자에는 윤석열 대통령 전화가 왔다. 김영선을 전략 공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거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발표 하루 전날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은 김소연 변호사가 말했던 맥락상 따져보면 이 사람은 이준석일 가능성이 꽤 높아. 그렇지. 왜냐하면 이준석이 아 이거 경선이라는데 에이 깜짝 놀래. 그래가지고 화들짝해서 김건희, 윤석열 함께 전화 받아가지고 대통령한테 아이고 은혜 있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이 단수 공천이래잖아 라고 이제 다시 뭔가 메시지를 보냈고 그거를 누구한테 보냈어? 국민의힘 지도부 가운데 한 명한테 보냈으면 온 사람한테 보냈겠지. 그러니까 요거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보기에는 윤상현 아니면은 이준석인데 예. 그러니까 지도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지도부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최고위원, 당대표, 그렇죠.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윤상현은 그때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이었지만은 지도부는 아니었어. 하지만 윤상현의 가능성도 있는 게 그렇죠. 나중에 윤상현이 끝났어라고 이제 얘기도 하고 윤상현을 캠프에 또 자기가 꽂아 넣었다고 얘기했잖아. 예. 그러니까 윤상현한테도 이빨이 먹히고 이준석한테도 이빨이 먹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지. 둘 다 근데 앞뒤로 맥락을 보면은 이거는 이준석의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이제 확실한 거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뒤집어진 거야. 0시 20분에 이준석이 윤이 경선하라고 한다네. 그래서 아침에 이제 통화해가지고 이제 윤석열한테 확답까지 받고 김건희가 그래서 전화 끊은 다음에 제가 윤상현한테 전화했어요. 라고 내일 취임식에 오세요. 라고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안한 거야. 예. 명태균은. 예. 그러니까 이걸 픽스를 하고 싶으니까 왜냐면 여기서 얘기했다고 해도 여기에서 갑자기 발표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하루 전날에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싶으니까 그렇지. 공천의 영향력이 확실하게 있는 이준석한테 해서 야 이거 단수 공천 맞아. 이거 잘 매조지해. 이렇게 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맞습니다. 김소연 네. 변호사가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의 이런 합리적이고 정당한 해석과 다른 주장을 또 하겠죠. 애초에 어떤 이야기 할까? 애초에 이준석 대표가 아까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러한 통화를 유도했다. 그러니까 의도가 불순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겠죠. 애초에 김영선 의원은 전략 공천되고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았는데 애초에 경선을 붙이라고 했다가 거짓말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나 이런 거는 덕담인 것이고 여기서도 이준석 대표가 그러고 나서 이런 메시지 이준석 대표나 또는 지도부 이준석 대표의 의중이나 이런 결정의 방향을 아는 지도부가 그리고 나서 이거 보낸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나 지도부가 한 결정을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윗선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오인하게 만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김소연 변호사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이유가 있다, 지금. 이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저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내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